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된 보도자료, 즉 우리 2022년 9월 21일 수요일날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하고 세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제하진 않았죠.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지금이 10월 5일,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고 2주가 지난 시점. 자,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왜 발표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볼 건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배포된 일시가 9월 21일 수요일이죠. 이게 되게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요, 뭔가 정책을 발표하려면요, 나 발표할 거야, 반응 보고. 자, 이제 발표할 준비할 거야, 반응 보고. 자, 이제 어떤 내용 발표할 건지 모일 거야, 반응 보고.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간을 봐요.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발표할지 말지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전면 해제 되게 큰 이슈예요.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 이거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언제? 9월 21일 날. 자, 일단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왜 9월 21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지금 보시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가 9월 22일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금리 인상되는 시점보다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슈를 좀 순화시키려고.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펀치가 한번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세게 한번 멘탈이 깨질 정도의 이슈가 나오는데, 그거 전에 깔아놓은 거죠. 괜찮아. 지금 곧 이슈가 터질 거지만 괜찮아. 내가 조금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약을 발라놓을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조정지역.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어떤 거냐.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연수구, 서구, 남구 해제됐죠. 경기 외곽 5곳, 약간 경기도 외곽 지역들, 안성, 평택, 포천 뭐 이런 데도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해제됐지만 조정지역에서는 해제되지 않았고요. 지방광역도시는 싹 다 해제가 됐었죠. 자,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등 하향 안정화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인식을 하였다. 다시 얘기해서 얘네들이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주택 가격 폭이 하락됐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다. 그래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 그러면 발표하겠다야. 그러면은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하면은 규제 지역은 점점 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보세요. 금리 인상 앞으로도 계속 상승 예고되고 있죠. 근데 주택 가격 하락폭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규제 지역이 해제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볼게요. 다시. 특히 지방경화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다 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2가지. 첫 번째, 어쨌든 정책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실행을 하는 거고, 사람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보도자료 나와서 정책 실행된 거하고 요 중간에 한번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아직도 서울은 집값이 높아. 좀 더 낮춰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라고 되는 게 이제 인정이 됐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해제하기는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어떤 걸 봐야 돼요? 하락폭, 미분양 증가해서 지방을 해제를 했으니까 만약에 서울 및 인접지역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증가되면 해제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서울하고 경기권에 지금 보면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분양이 많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하락폭이 확대되기가 힘들고, 왜냐면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던 데들이 어디냐면요, 신규 입주 물량들이거든요. 신규 입주 물량들이 이제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 특히 경기권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물론 금리 인상 2번 얻어맞고 그냥 싹 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권 런던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해제 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해서 지방권은 이렇게 싹 해제가 됐어. 다만 세종시만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되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해봤자 LTV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리고 대출이 좀 나오는 정도인데, 자, 대출은 어차피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했어요. 주거안정 대책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좀 해줬어. 대출을 많이 해줬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해서 투기 과열지구 해제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해서 약간 좀 조세적인 부분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것들의 혜택을 좀 줘서 기존에 있는 주택 구입자들이나 신규 주택 주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세종은 안 했단 말이야. 자, 세종을 안 한 이유는 적은 미분양 현황과 높은 청약 경쟁률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세종시는 어쨌든 보면 행정수도잖아요. 세종은 행정수도야. 근데 세종만 행정수도는 아니죠. 서울이나 경기도 행정수도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 세종을 풀어줄 거면은 서울, 경기도 풀어줘야 되거든. 근데 서울, 경기는 못 풀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종도 묶어버린 거지. 그래서 세종만 덩그러니 아직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종은 언제 풀어지냐? 제가 봤을 때 세종은 서울 경기권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서울 경기권이 풀어지기 한두 차례 전에. 약간 경기 쪽 외곽은 살짝 풀어졌죠, 그렇죠? 이게 점점 올라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이슈 때문에,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 눈치를 좀 보고 있다. 혼자 풀어주면 서울 경기가 들고 일었으니까 얘네들은 좀 놔두고 나머지만 풀었다. 자,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자, 지켜보자 이거죠. 자, 서울 및 인접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대요. 그리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대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불안하다. 규제 완화되면은 또 시장 움직이고 유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장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지금 나와 있는 게 규제 완화할 때 뭐가 필요하대요? 미분양 주택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쵸? 미분양이 필요한 거야. 미분양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미분양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미분양이 많아지면은 그 지역을 해제하겠다. 미분양이 많아질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을 해제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정책에서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어요. 저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정책을 쏟아내더라도 솟구쳤고, 이번 정부에서는 뭐 낮추겠다고 하고 뭐 올리겠다고 별 영향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책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얘네가 문제가 돼요. 미분양들이. 이 미분양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시행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해서 PF라는 걸 하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갚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시행을 해서 건물을 올렸어요. 근데 미분양이 터지면은 금융권에 돈을 못 갚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금융권이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금융권에 경제난이 생기게 되면 우리 예전에 뭐 IMF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금융권이 힘들어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금리를 계속 올려서 금융권의 안정화를 깨하게 돼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서민들은 어때요? 돈을 대출금 갚는데, 대출 이자 갚는데 많이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시장의 자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죠. 시장의 자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면은 투자를 못하고 돈을 못 쓰니까, 그리고 생활력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미분양이 필요하다 이거야. 미분양이 계속 터져줘야지 해제가 되는데, 미분양이 터지면은 또 금융권이 위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미분양이 터져지고 그 다음에 금융권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 다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금리죠. 자, 은행은 미분양이 터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금리를 올려야 돼요. 미분양이 터졌으니까 이제 금리 올릴 게가 아니란 말이야. 다시, 은행은 자산 안정화를 먼저 해야 돼요. 시장보다 먼저 금리 조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기준금리 어때요? 9월 22일 날 미국이 3.25% 했고 8월 25일 날 한국은 2.5%죠. 어쨌든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 해외 자본들이 미국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자, 언제 발표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10월 12일 날 금리를 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월 12일 날 적어도 얘를 앞질르려면은 75%를 올려야죠. 0.75%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날아가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규제 조정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해제를 하던 말던 정책에서 이거를 하겠다 하던 말던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야. 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면 어쨌든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거든요.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규제 지역을 묶어서 혹은 투기과열 지역이라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왜 못 사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어차피 집 사는 사람은 세 종류 아니에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자, 거래가 하향되어 있대요. 거래가 하향되어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래가 하향되어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살려 때 우리가 부동산 살 때 내 돈 현금 자산이 있으면 그냥 내 돈 갖다 주고 사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끌어온단 말이야. 대출을 끌어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대출 이자가 걱정이 돼.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단 말이야.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거래가 묶이는 거죠.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상태야. 자,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는 상태야. 왜 살 사람이 없어요? 금리가 걱정되니까. 금리가 걱정되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여기 볼게요. 규제 지역 현황 보면은 지금 뭐 투기 지역, 뭐 서울은 뭐 그대로 가고 경기도 거의 그대로 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은 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의미 없어. 어차피 메인 도로인데 그건 큰 혜택이 없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죠. 조정 대상 지역들 어디에 있어요? 경기권,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그 다음에 지방들 싹 세종만 빼고. 세종은 언제 움직인다고요? 서울, 경기랑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자, 왜? 행정수도니까. 서울, 경기 행정수도니까. 얘 풀어주는데 얘네 안 풀어주면 이상하니까. 얘는 어디? 어쨌든 서울, 경기 눈치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풀렸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어떤 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이 부동산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누가? 무주택자들이. 혹은 1주택자 갈아타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뭐 말이 이상하지 않냐. 아까 한 얘기랑 다르지 않냐. 금리 오를 거라면서. 자, 여러분들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어쨌든 전세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전세 대출 받았으면 어쨌든 그것도 이자죠. 집을 매매해도 이자죠. 어차피 5만원권이 전세 이자로 나가든 매매 이자로 나가든 5만원은 5만원이라 이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오를 거고 여기도 오를 거란 말이야. 같이 올라갈 건데 좀 더 올라가자. 왜? 지금 좀 더 올라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지금 경기도 외곽 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데를 보면 돼요? 미분양이 많이 터질 것 같은 지역들. 왜? 미분양이 많이 터질 것 같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그럼 조세의 완화를 받게 되니까. 그럼 분명히 투기했던 세력들이 어때요? 자기가 버티기 힘든 집들부터 던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금매가 나오겠죠. 금매가 나오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 집,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언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성남. 그 다음에 우리 1기 신도시들 아시죠? 삼본, 일산, 부천, 평촌. 이 1기 신도시들이 금리 인상 2번 만에 가격 꺾였죠. 다음 주 되면은 또 금리 인상 예고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를 모니터링 해야 돼요? 1기 신도시들을 슬슬 모니터링 해야죠. 1기 신도시들 중에서 어디 역세권에 좋은 데들 모니터링 하세요.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한 번 더 터지면은 또 급매물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되면 좋은데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금매는 잡아놓으세요.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물가가 잡히면 금리도 다시 잡혀요.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백날천날 올라가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조정 대상 지역들 외에 남아있는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미분양 터질 것 같은데 혹은 역세권에 입지 좋은 데들 여기로 갈아타기 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준금리 올라갈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수치상을 봤을 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아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는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고 그다음에 미분양이 많이 터지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들 중에서 미분양이 많이 터지는 곳들 이런 데들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데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